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 검찰이 기소를 앞두고 피고인에게 이런 표현을 쓴다면 대개는 증거가 부족해서 피고인에게 무혐의라든지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죠. 오늘 재구성할 판결에서도 이 검찰이 썼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0월 실내 수영장에 놀러간 9살 여성 초등학생이 수영장 풀 속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망한 학생, 당시 친언니, 그리고 외사촌 언니, 그리고 엄마 이렇게 세 사람과 함께 집에서 20분 떨어진 실내 수영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죠. 수영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사망 원인이 익사라고 생각을 했지만 숨진 여학생을 부검한 결과 윗속에서 치사량을 넘는 독극물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됩니다. 이 죄 없는 9살 아이에게 독극물을 먹이고 물에 빠져 숨진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던 사람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검찰로부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는 말을 들은 이 살인범은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굉장히 악질이네요. 예. 9살밖에 안 먹은 네. 아이에게 독극물을 누군가 주입을 시켰다는 건데 용의자는 누구였나요? 그러니까 당일날 2003년 10월 12일 날 당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실내 수영장에 간 거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이 사건의 어머니.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아이들은 큰딸 11살, 그리고 사촌 이제 언니라고 하죠.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12살, 그리고 9살 먹은 둘째 딸이 같이 갔는데 수영장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엄마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둘째 딸 9살 아이를 탈의실 쪽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를 갔다 오는 거를 11살, 12살 먹은 두 아이가 봤고, 네. 너 거기 가서 뭐하고 왔니? 했더니 말 못한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왔다. 뭐 먹었는데 비밀이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가 됐대요. 그래서 이 11살, 12살 아이들은 참 진짜 치사하다 엄마가. 어떻게 쟤만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그 둘째 딸 9살 아이가 사망하게 되니까 엄마가 유력한 용의선상에 독극물 제공자로 이제 그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추정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독극물 때문에 사망했고 엄마가 이 딸에게 이제 사망하기 직전에 뭔가를 줬다면은 그 엄마가 독극물이 탄 그 음식을 건넸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거든요. 사람이 사망하게 될 때는 코하고 입, 뭔가 들어가는 구멍이 두 개죠. 그 다음에 외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익사로 인해서 정신을 잃게 되면 다시 그 CPR을 해서 정신이 돌아오게 되면은 사실은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자가호흡이 됩니다. 근데 네. 문제는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 거꾸로 익사가 돼갖고 그걸 다시 자가호흡을 시키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 외적인 어떤 것, 특히 코나 입으로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사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코나 입으로 넣은 것은 어머니의 어떤 음식물밖에 없다고 하면 당연하게도 그 당시에 누군가 원인이 거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경찰이 독극물 살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을 했는데요. 네. 부검을 했더니 치사량이 넘는 독극물이 치사량을 아주 훨씬 뛰어넘는 양의 독극물. 그러니까 먹어서 죽어도 될 정도보다 훨씬 다량의 독극물이 이 둘째 아이의 몸속에서 발견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죠. 변호사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엄마인데 딸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을까 싶거든요. 혹시 다른 경찰이 이 엄마를 용의자로 몰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웬만하면 지금 어머니를 의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수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보험을 든 게 있었어요. 딸 앞으로요. 2003년 10월 12일 사망하는 겁니다. 이 딸이. 그런데 그 전날, 하루 전날, 그날 상해보험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인이 돈을 낸 게 아니라 보험 설계사가 대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험을 든 것이 밝혀졌고,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사실은 2014년 1월에 가서야 보험금을 청구를 하는데요. 근데 그때까지도 보험 설계사가 돈을 대납하고 있었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죽기 하루 전날 대납을 시켜가면서 보험을 들었다. 이것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의심스러운데요. 네, 이 보험이 게다가 엄마가 든 보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수영장, 그러니까 둘째 딸이 그렇죠, 숨진 수영장도 만약에 사망 사고가 나면 1억 원 정도를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네. 엄마가 더더욱 의심을 받았던 건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뭐 자신에 대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어떤 엄마가 보험금 몇 푼 받자고 딸을 죽이냐고 하면서 딸을 지금 잃은 슬픔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감당할 수 어렵다면서 흐느꼈고요. 일단 그래도 뭐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딸이 죽기 전날 그렇게 보험에 가입했느냐. 시점이 아주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는 사람의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나도 우리 애를 위해서 뭔가 대비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서둘러 가입했다라고 진술하면서 글쎄요. 어머니가 의심은 받긴 하지만 어머니의 어떤 항변은 이랬습니다. 자, 이 정도 정황 증거로 볼 때 어머니가 범인으로 매우 수상해 보이지만 일단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이건 답답하죠. 아이는 이미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사인이 독극물사라고 하더라도 엄마가 직접 먹였다는 솔직히 얘기해서 직접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거죠. 결국 수사하기. 이제 엄마가 범인이라는 심증은 강력한데 물증이 없어서 수사에 진척이 없던 찰나 경찰이 어떤 방법을 강구했나요? 경찰 단계에서는 지금 뭐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었고요. 네. 대검찰청에서 과학수사과가 재수사를 결정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이미 2년 뒤의 일이었는데요. 재조사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이 엄마를 불러서 2년 전에 사건 당일날 있었던 일 한번 자필로 쭉 진술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진술된 내용에서 석연치 않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네. 처음에 엄마가 자신의 그 딸의 당시 상황을 묘사하면서 처음에는 딸이 위독하다라고 저렇게 왼쪽처럼 적었었는데요. 이렇게 쭉쭉쭉 줄을 긋고 지은 다음에 딸이 위급하다라고 단어를 고친 거예요. 보통 이제 딸의 상태를 그렇죠. 묘사한다 그러면 위독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단어인데 위급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무의식 중에라도 맞아요. 딸이 독극물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것을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의심이 시작되기 조금 시작했습니다.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파일러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위 독으로 썼다가 지워가지고 위급으로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범인의 그런 신경적인 변화 같은 것도 용인된 건가요? 그 대상을 보는 그 주체, 위치가 다른 겁니다. 제3자가 보는 거랑 당사자가 보는 거랑. 딸은 당사자죠. 예. 이건 제3자가 보는 위독이라는 개념을 썼다가 황급히 꽂힌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걸 보통 하는 게 진술분석관들이 합니다. 그렇죠. 대검찰청에서는 진술분석관을 요 시기에 최초에 채용해 갖고 요거를 이제 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어떤 특성한 진술서를 오픈형으로 쓰게 합니다. 쓰게 하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거냐면 보통 진술서에는 감정과 행동이 섞여서 나오고 네. 당사자인 거는 감정의 퍼센트, 행동의 퍼센트가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본인이 딸을 잃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감정의 양과 행동의 양이 이제 고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그 진술서는 그게 안 나타나는 겁니다. 감정이 없었던 건가요? 많이 없었던 거죠. 이거 딸과 딸의 죽음과 좀 거리두기를 예, 맞습니다. 했다고 봐야 되겠군요. 단어를 바꿈으로써. 예, 그래서 이제 당황, 슬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일반적인 반응 없이 무미건조하게 통상적인 진술만 하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판단해 갖고 요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 혐의점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진술서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지금 진술 분석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 진술 분석을 통해서 이 사건은 해결된 건데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사건을 보니까 엄마로 하여금 진술서를 쓰게 했는데 말이죠. 이 아이가 죽을 때 고기 부분은 12%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는 그 전후 그거를 88%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쭉 자신이 쓰는 거라면 아이가 죽을 때의 감정이나 상황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의심을 사게 됐죠. 그거는 이제 고의로 자꾸 회피하는 그렇죠. 거죠.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연관된 부분 쪽은 자꾸 희석시키고 부수적인 문제만 자꾸 그렇죠. 얘기하는 이걸 기억 회피라고 합니다. 불안한 거죠. 이 단어를 기억 회피라고 네. 그것이 없으면은 일단 먼저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사건에는 굉장히 이분의 감정이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피하려고 하면 이건 회피 행동입니다. 진술서 상으로는 이 여성이 범인이라는 그런 심증은 더 많이 가긴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심리와 더불어서 좀 더 본질적인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엄마가 딸에게 준 그 음식의 종류도 네. 나왔나요? 일단은 이제 뇌파 검사를 실시하면서 한 8가지 종류의 그 음식을 제공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요구르트 줬나요? 사과 줬나요? 사이다 줬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젤리까지 포함해서
이 엄마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엄마의 뇌파가 가장 크게 요동치는 거는 요구르트였죠. 그렇다면 8개 음식 중에서 당일날 아이에게 뭐 독극물이 탄 거겠죠. 그 음료는 요구르트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겁니다. 이거를 이제 뇌 지문 분석이라고 합니다. 아. 특정한 어떤 개념한테 우리가 보통 프린트가 나오는 것처럼 톡 튀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특정한 형태의 요 물건에 특정 의미를 부여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그러니까 됩니다. 손 지문이 아니라 뇌 뇌 지문이라고 지문이라고 해요. 해요. 그럼 자신도 모르게 뇌가 반응을 하는 예,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근데 실제 이 어머니가 음료, 요구르트를 준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났잖아요.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마 그 인근, 그 사건이 났던 곳 그리고 주거지 인근을 포함해서 요구르트를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 사진을 한 7, 8장 미리 사전에 준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역시 갖다 주면서 뇌파 검사를 했는데 특정한 슈퍼마켓을 보면서 이 뇌가 굉장히 활동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진술서도 살펴보고 심리 분석도 하고 뇌파 반응까지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이 어머니가 사건 발생 2년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럼 결국 엄마가 범인이 맞았나요? 네, 검찰은 뭐 사건 발생 2년 2개월 만인데요. 2005년 12월에 있습니다. 딸에게 독극물을 섞은 요구르트를 마시게 한 혐의, 살인 혐의로 엄마를 기소했습니다. 수사팀은 뭐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고 봤고요. 결심 공판에서 재판이 이후에도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소중한 생명, 그것도 딸의 생명을 독살의 방식으로 빼앗은 것이 분명하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 구형이 사형으로 됐는데 무기징역으로 예, 무기징역 확정됐습니다. 1심도 무기징역이었고요. 2심도 무기징역, 대법원도 무기징역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뭐 결정적인 물증은 없어도 의심이 없는 수많은 증거가 범인을 특정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네, 이 엄마가 기소된 혐의는 딸을 독극물로 살해한 혐의인데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네. 이 여성에게 살해된 사람이 2명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 2명은 이 여성의 남편, 그러니까 아이가 숨지기 2년 전에 남편이 죽었는데 이 남편도 아내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를 했고요. 그 남편 사망한 뒤에 1년 뒤에 사망한 이 여성의 친구, 이 친구의 죽음에도 이 여성의 책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제 공소장 내용이었는데, 물론 당시 이제 여성의 변호인이 기소 내용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문제를 삼기는 했는데 재판부가 뭐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거든요. 결국 이 부분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남편과 친구 네. 모두 여성이 죽였을 가능성 차원에서 이제 공소장에 사실을 적시한 건데 남편은 그럼 어떻게 죽은 거예요, 원래? 남편 같은 경우는 이 아내 되는 사람하고 같이 남의 집에 가서 김장을 하면서 뭐 생굴 뭐 이런 거 등등을 많이 먹었고 집에 들어와서 이 아내 되는 사람이 타준 커피를 마시고 사망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 병원에서는 그 이제 이 굴에 좀 집중했어요. 이 폐조류 같은 거를 잘못 먹으면 그 안에 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한 걸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자연사라고 바꾼 네, 거군요. 자연사로 가버렸고 그래도 그때도 남편 사망하고 나서 보험금 3,700만 원 정도 타서 사용했고요, 이 여자. 그리고 자신의 친구 같은 경우도 네. 수익자를 어떻게 친구가 그 보험을 들었는데 수익자는 본인으로 지정을 해놓고 네.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케이크 줘가지고. 예, 케이크를 줘가지고 먹고 사망을 했고 그 돈 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예. 당시도 이제 숨진 친구가 심장 혈관이 막힌 심근,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면서 이게 범죄가 아니라 그냥 자연사, 병사였다는 그러니까요. 걸로 하면서 사실 의혹 속에 묻혀버린 사건이었는데 검찰은 이 두 죽음 모두 이 여성이 관여돼 있다고 본 거죠. 당연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여성이 연루됐을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은 즉각 법의학자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자문을 구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범죄 희생이 된 거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독극물을 먹게 되면 신체 내 변화가 생겼는데요.
혈액이 산성으로 변한 소견이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섭취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는데 문제가 있는 곡물이 있었을 거라는 거를 추정 못했던 거는 좀 아쉬웠던 케이스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혈액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화장을 안 했다 그러면 근육이나 아니면 간 같은 조직에서 혹시 남아있을 농도를 체크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장을 안 하더라도 오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나온다라고 100%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증은 짙은데 네. 이제 화장을 했거나 시간이 워낙 오래되면은 네. 정확하게 결과를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남편, 친구, 딸 보험금을 모두 다 그 여성이 착취한 거예요? 결국은 남편 거는 성공했죠. 3,700만 원 받았는데 친구 거 5천만 원은 못 받았어요. 네. 그건 뭐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제 딸 거는 받았던 것이고요. 네. 뭐 이제 검찰이 구태여 공소장에 이 두 사실을 기재한 이유는 기록으로라도 기소는 못해도 기록으로라도 남기고 싶었던 그렇죠. 거죠.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미제 사건으로 빠질만 했던 것이 이렇게 검찰에서 기소가 되고 법원에서 무기징역 나온 것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한 것이죠. 네. 결국 이렇게 남편과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엄마는 자신의 둘째 딸을 살해한 부분만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판결의 재구성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실종자 찾기로 돌아오겠습니다.